공자의 논어 중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대답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안녕하세요. 해피틀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와 자공의 대화를 발췌한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로 대답함으로써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가 좋음을 나타내는 대화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도 하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간의 상태가 좋은 건데요.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삶에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참 좋은 점은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한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좋지 않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에 다다익선이라는 것은 결코 모든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이렇게 중용을 지키며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한 곳에도 조화가 없는 곳은 없더라고요. 우리 태극기의 문양도 정중앙에 진홍빛 양과 푸른빛 음을 띠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는데요. 비단 단순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으로부터 존재하고 선은 악이 있기에 추앙받고 아름다움은 추함이 있기에 빛나 보이는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음지가 없는 양지만 있다면 그것이 본질이 되기에 당연해집니다. 비교 대상이 없기에 발전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고요.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생활 전반적으로 당연한 것에 물들어서 행복을 등지며 살아가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중용을 조금 비틀어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거의 보통은 평소에 산소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죠. 하지만 물속에 갇혀서 산소가 없을 때는 이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두 다리, 두 팔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노동을 하는 것도 불의의 사고로 내가 한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축복받은 상황인 거죠. 항상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이렇게 음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기 합리화, 본인의 객관화가 되지 못한 것이라 이질감이 들고 나약한 소리로 들렸었는데 어느새 저를 강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습관이 잡히니 저는 웬만한 역경이 왔을 때, 도전하기 겁날 때 저의 모습보다 음의 영역인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현재를 강제적으로 양의 영역으로 올려 이미지화를 시켜보곤 합니다. 그러면 단언컨대 내가 두렵고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점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이성적이며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중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나니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평화는 어떤 것이든 중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공장에서 쉬는 시간 없이 기계를 가동시키면 과부하가 걸리거나 과열되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동을 시키지 않아도 녹이 슬거나 자연적으로 제 성능을 못 낼 때도 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근무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로로 몸져 눕거나 너무 활동하지 않으면 또 건강상의 악화를 불러일으키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중간에 위치해서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음식도 팔팔 끓는 상태에서 먹으면 입이 다치고, 자동차도 최대치의 시속으로 달리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운동도 하루에 10시간 했다고 근육이 증가되기는커녕 다음날 정상 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들은 고사하고 다른 부분에서 신경을 한번 써봤어요. 우리가 바라는 돈이나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조건 많기만 하면 좋을까? 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좋지 않냐? 라고 하는데 당연히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단 자신의 생활에서 좋은 거죠. 아무리 많아도 각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지언정 자신이 생활하는 데서의 편의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편의적인 것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돈이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이유도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이유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성적이며 너그러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깨달음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몸을 쓰는 일을 하는데요. 잘 숙련된 숙련자일지언정 평소 텐션보다 조금이라도 과하게 하면 운이 없을 때 1분 빨리 할 것을 몸이 다쳐서 10일을 고생한다는 겁니다. 아물 때까지 훨씬 더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야만 하고요. 그리고 사소한 잔고장이나 작은 것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거의 100%의 확률로 손실이 그때 당시에 처리할 비용이나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게 불러오게 되더라고요. 이때도 중용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느꼈습니다. 이렇듯 인생에서는 정말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단순한 핵심인 중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는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 발짝 앞의 것을 생각해서 다가올 리스크의 변동을 통해서 현재를 조절하는 것이죠. 정신이 혼란스럽고 바쁜 상황일 때는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몇 번 쓴 경험을 하고 나니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들고 나서부터는 삶의 질이 너무나도 높아졌거든요. 자신이 풀리지 않는 문제, 힘든 문제, 짜증나는 일 등을 제가 말씀드린 중용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앞으로의 가치관이나 시야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수백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제가 느낀 이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시켜 보신다면 분명 현재보다 훨씬 밝은 삶을 살 수 있으실 거라 장담합니다.